누구나 자신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가면서 그에 따른 커리어의 상승을 이뤄낼 수 있고 종국에는 자신의 큰 꿈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수많은 회방꾼과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게으름, 나태함, 무기력함, 걱정과 근심, 자신감의 부족, 다른 재미있는 것들의 유혹 등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회방꾼들을 이겨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일에 의욕을 갖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회방꾼들을 물리치고 현재 일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6단계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찾아라. 무엇이든 빠져들 만한 것을 찾아내 그것을 도화선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조용히 커피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자연 속 산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동기부여가 되는 유튜브 영상도 가능합니다. 무엇이, 어떤 행동이 자신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어떤 지점에서 영감을 주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종 반복해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동기를 얻어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생각을 정리하고 프로그래밍하면 동기부여 요인이 순식간에 우리를 무아지경의 상태로 인도할 것입니다. 2. 마감 시간, 자신과의 게임을 시작하라. 마감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옆에서 신경을 써주는 사람들과 같이 노력한다 해도 오히려 혼자일 때보다 지키기가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감 시간 지키기는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남이 정해준 것이 아닌 혼자만의 마감 시간을 정하되 실제 마감 시간보다 일찍 정함으로써 자신과의 게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감 시간을 놓치더라도 많은 일을 끝내놓은 상태일 것이고 여전히 실제 기한까지는 충분히 남아있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은 것이죠. 이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확실하게 속이기 위해선 마감 시간을 놓쳤을 때 어느 정도 불이익이 오도록 해놓는 것이 좋고 실제 뒤의 시간은 곧바로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경쟁과 도전, 약간의 내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걸어도 좋고 재미로 해도 좋습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내기를 거는 방식으로 자신을 더 다독이고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나 복근 만들기 내기 같은 것이 있겠죠. 내기에서 져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돈을 잃었을 때보다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재미로 시작한 것이라도 일단 내기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4. 보상과 벌칙, 누구나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고른 뒤 그것으로 보상을 하거나 벌칙을 받는 식으로 목표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은 물질적인 보상과 경험적인 보상 모두가 될 수 있겠고 벌칙은 사람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기소개하기,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단체에 기부하기 같은 것이 있겠죠. 무엇이 되었든 상상만으로도 아주 기쁘거나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기준을 잡고 실천하게 되면 보상을 받거나 벌칙을 피하고자 평소보다 더 목표를 달성하려고 신경 쓰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5. 공개 선언, 목표와 달성 시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수록 우리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커지게 됩니다. 괜히 남들에게 알렸다가 실패하면 경솔하고 어리석다는 말을 듣게 되므로 우리는 전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보디빌더이자 영화배우, 훗날 정치인으로 변신하기도 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많은 사람에게 미스터 올림피아건 할리우드 배우건 간에 스스로 목표했던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날마다 짧은 바지를 입어 다리를 내놓고 다니면서 세계 챔피언 수준으로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공개선언 다음의 실패와 수치스러움이 당장 부끄러움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믿었고 결국 그는 그런 공개선언 방법으로 실제 최고의 보디빌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6. 책임감, 자신을 실망시키기는 쉬워도 다른 사람을 실망시킨다는 것은 누구든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코치나 멘토를 구하고 관련 분야 단체에 소속되어 일원이 되어봅니다. 아니면 책임감 있는 파트너나 친구를 구한 뒤 일정한 통제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목표를 정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게 잔소리하고 괴롭혀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심지어 그가 누군지 잘 모르더라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평소에 없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기술은 자신 안에 있는 게으름과 핑계에 대처하여 스스로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특히 하는 일이 힘들어지거나 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둔 여러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효과를 냅니다. 여기에 덧붙여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해주는 법칙 5가지를 같이 익히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슬러 법칙이라고 합니다. 돈 웨이스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이라는 귀하고도 제한적인 재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인베스트,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을 투자하라는 의미는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향후에 부와 성공 등의 수입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스펜드, 시간을 써라. 시간을 쓰라는 의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귀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없는 게임, TV 시청 등으로 낭비하지 말고 진정 자신의 발전을 위한 일에 시간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 하라. 레버리지 하라는 의미는 들기 힘든 무거운 것이라도 지렛대를 이용하면 쉽게 들어올릴 수 있듯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익이 창출되도록 업무 공정이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저작권, 직원 등으로 시간의 레버리지를 이룩하라는 의미입니다. 리커버, 회복하라. 회복하라는 의미는 휴식, 재충전, 취미 활동 또는 향후의 계획 수립 및 생각 등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잠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논쟁, 옹호, 변명, 비난 같은 행동을 줄이고 그럴 시간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주는 자산 축적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으니 시간을 소중히 다루고 지키자는 의미에서 나온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할 때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지 않는 6가지 전략, 시간을 장악하는 위슬러 법칙에 관한 오늘의 영상을 잘 참조하여 세상의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먼저 자신과 게임하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을 단단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